또 많이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자바랑 자바스크립트랑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세요. 완전히 다른 언어입니다. 햄과 햄스터의 관계랑 똑같습니다. 햄도 앞에 햄이 있고 햄스터도 뒤에 햄이 있잖아요. 이 두 개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자바 안에 자바스크립트가 있는 줄 알았다, 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그런지. 또 이런 거 있죠.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차이가 있죠. 아예 다른 나라잖아요. 인도는 여기 있고 세계 지도에서, 인도네시아는 여기 있고, 국기도 다르고 뭐 대통령도 다르고 국민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자바스크립트를 배우면 뭐가 좋냐를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오늘 할 웹의 프론트엔드에 사용할 자바스크립트를 배워볼 거고요. 근데 프론트엔드만 사용되는 건 아니고 뒤에 4주차 5주차에 노드.js를 배울 건데, 이 노드.js 백엔드를 만드는데도 자바스크립트가 사용됩니다. 즉 웹의 프론트엔드부터 백엔드까지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그 스마트폰에서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도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프레임워크, 리액트 네이티브라는 거를 이용하면은 그 iOS와 안드로이드 앱 둘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렉트론이라는 또 프레임워크를 이용하면 PC에서 돌아가는 앱도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자바스크립트를 한번 배워놓으면 웹 개발, 앱 개발, PC 프로그램 개발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 한번 배워놓으면 이렇게 많은 효용성이 있으니까 자바스크립트는 꼭 배워두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어떤 개념, 그 웹 개발에서 오늘은 웹 프론트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HTML, CSS를 배워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뼈대를 구성하고 HTML은, CSS는 이렇게 스킨, 색이나 뭐 모양을 입힌다 라고 봤을 때, 자바스크립트는 브레인이라고 이런 신경계를 구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움직임을 담당하거나 아니면 논리적인 설계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예 HTML, CSS랑 자바스크립트랑 성격이 좀 다른 게, HTML, CSS는 정말 모양을 표현하기 위한, 이런 사람의 모양, 색깔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한 그냥 마크업에 불과했다면, 자바스크립트는 논리 설계가 가능합니다. 자바스크립트부터는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면 이거 해라, 이 클릭하면 팝업 창이 열려라, 이런 것처럼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라 라는 논리 설계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자바스크립트 기초 문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운다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네 가지만 알면은 나머지 개념은 따라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바스크립트를 배운다가 아니더라도 파이썬을 배운다, 다른 C 언어를 배운다 했을 때 이 정도만 배우면 그래도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다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수, 함수, 조건문, 반복문 에 대해서 자바스크립트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배워보고 실제로 웹프론트 개발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웹프론트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전 분야에 공통적으로 쓰이고요. 파이썬을 이미 배우셨다 하면은 기본 개념은 아실 텐데 자바스크립트도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언어를 만약 다른 걸 배우신 분들이라면 좀 느낄 텐데, 프로그래밍 언어를 한번 배웠으면 다른 언어를 배우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런 비유도 하는데, 예를 들어 서울에서 서울말을 되게 잘하면은 부산 가서 부산 사투리를 듣더라도 어느 정도 말이 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울말이 뭐 파이썬이라면 부산말이 뭐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처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근데 한국어랑 영어는 좀 다르잖아요. 그 정도 차이가 아니라 서울말과 부산말의 차이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개념은 어떤 언어든 한번 배우셨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면 먼저 변수의 개념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는 파이썬 들으신 분들은 굉장히 익숙하실 것 같아요. 상자 안에 값을 담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변수를 만드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는데, 뭐 var, let, const 이런 걸 붙여서 변수를 만들어 주는데, 요거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롬 브라우저를 켜시면 굉장히 연습하기가 좋게 되어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가 실행되는 환경이 뭐 여러 군데가 있는데, 마우스 우클릭을 누르고 검사를 누르게 되면 이런 개발자 도구가 열리게 되는데요. 여기에 콘솔이라는 메뉴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뭔가 깜빡깜빡하는 창이 열립니다. 기본적으로 웹에서는 자바스크립트를 기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웹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입력하면 이제 브라우저에서 읽어서 이거를 실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별도로 뭐 프로그램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하는 뭐 노드.js 같은 프로그램을 나중에 설치할 텐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문법 연습할 때는 이런 크롬 브라우저의 콘솔 창을 이용해도 충분합니다. 자바스크립트 변수는 기본적으로 var, let, const 이런 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파이썬에서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보면 A는
1 이런 식으로 선언을 했었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바스크립트는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자유도가 되게 높습니다. 조금 이상하게 하더라도 이 자바스크립트가 알아서 해석해서 바꿔가지고 정상 동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는 1 이렇게 선언을 해도 엔터를 치면은 이제 이게 입력이 돼가지고 결과가 나오는 레펠이라는 방식인데, 이게 입력하고 결과 나오고 입력하고 결과 나오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 작성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는 1이라고 쓰니까 이렇게 1이 나왔죠. 그러면 A를 그냥 출력해보면 A가 1이 입력이 됐습니다. 등호, 는 기호는 파이썬에도 설명드렸지만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 상자에 넣는다의 개념입니다. 이거 아시겠나요? 그래서 등호가 이게 착각하기가 쉬운데 같다의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는 1을 A에 넣는다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같다의 의미는 A 등호 1 이렇게 등호가 2개 들어가야 같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1과 A가 같나? 라고 봤을 때 등호 2개여야지 true, 같다, 다르다가 나오고, 이게 만 2면은 false가 나오겠죠. 네, 이런 식으로 입력한 코드와 결과가 바로 다음 줄에 나오는 이런 방식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비교이고, 이렇게 쓰는 거는 수학에서의 등호가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에 넣는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2를 A에 넣으면 이제 A가 2가 되겠죠. 이제는 A를 출력해 봤을 때 2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자바스크립트의 변수를 알아봤고요. 여기에 그러면은 뭐 var를 왜 붙이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네, 그러면은 이 var라고 붙이면 이 A는 이게 막 특징들이 있습니다. var을 붙였을 때 얘를 변경할 수가 있는데, A는 이런 식으로 변경하면 원래는 A가 1이었다가 A가 2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뭐 let도 마찬가지인데 A는 1, A는 2로 바꾸면 이제 A가 변해서 2가 됩니다. 근데 const 같은 경우에는 A가 1로 설정했으면 갑자기 뭐 오류가 납니다. A가 이미 설정되어 있는데 바꾸려고 하네 하고, 콘스트의 경우에는 유일한 하나, 그러니까 바뀔 수 없도록 만들어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변수가 이렇게 자주 바뀌게 되면 원래 쓰던 거에 영향을 줄까봐 이런 콘스트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바꿀 수 없는 변수를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이것까지를 아예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 이거를 다 이거 3개를 다 알아야지 하는 것보다 그냥 뭐 A는 1 이걸로 기억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붙여도 되는데, 보통 이 앞에 뭘 붙이는 게 표준이긴 해서 let을 많이 붙입니다. let은 제약이 없긴 해요. 여기에 뭐 A는 1 이런 식으로 변수를 만들어줄 때 let을 붙이는 게 좀 일반적인 방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et을 붙이고 그 다음에 변수 이름을 작성해주고 등호 다음에 넣을 값을 넣게 되면 이 A라는 상자에 이거를 넣겠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이렇게 변수는 어떤 상자고 여기 안에 등호를 이용해서 값을 넣으면 이 값이 여기로 들어간다. 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제 함수에 대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라는 게 일단 일반적으로 그 수학에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잖아요. 인풋이 있고, 그러니까 들어오는 값이 있고, 펑션을 거쳐서 아웃풋으로 나온다. 이게 함수의 개념인데 프로그래밍에서 크게 다르지 않지만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에서는 이런 식이 있잖아요. y는 2x 플러스 3, 2x 플러스 3이 여기 들어가는 식이고, x 값에 만약에 1이 들어간다 라고 하면 1이 이제 x 자리로 들어가서 2 플러스 3이 돼서 결과값이 5가 나온다. 요게 함수의 개념이죠. 그래서 프로그래밍에서도 이런 개념은 똑같긴 합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어떤 식으로 사용하냐면, 먼저 이렇게 함수를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함수를 정의할 때 펑션이라는 거를 앞에 붙여서 이거는 함수다 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함수의 이름을 정해줍니다. 저는 여기 myfunction이라고 정했는데 뭐 이 함수의 이름은 자유롭게 정하실 수 있고, 괄호 열고 매개 변수, 즉 들어가는 값, 여기 fx 여기서는 x가 되겠죠. 요 x를 여기에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 x를 어떻게 할지 안에 식을 써줍니다. 저는 temp라는 변수를 만들어주고 여기에 2x 플러스 3이라는 식을 써주고 이거의 결과를 temp라는 변수에 넣는다를 해준 다음에 이 temp를 return, 결과로 돌려주다 라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위에랑 똑같이 x에 1을 넣었을 때 여기도 myfunction이란 이름, 여기 우리가 위에 정해줬었죠. 여기에 1을 넣었을 때 이 수식이 계산이 돼서 요게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를 정의하고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기본 요 함수랑 크게 다르지 않죠. 그리고 뭐 이런 식도 가능합니다. fx가 x 플러스 y라고 해서 이 인자를 2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펑션 함수의 이름을 add라고 하면 x, y 2개 인수를 받아서 x 더하기 y를 temp라는 변수에 임시 저장을 해주고 그 temp를 리턴해준다 라고 하면 add라는 함수를 쓰고 괄호 열고 여기에 첫 번째 인자, 두 번째 인자를 넣으면 각각 이게 여기로 들어가고 이게 여기로 들어가서 1 더하기 2가 됩니다.
그래서 1 더하기 2는 3이죠. 그래서 이 결과값이 얘가 3이 나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함수를 정의하고 실행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좀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수학에서는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고 이렇게 함수가 사용되는데 자바스크립트 혹은 다른 언어든 프로그래밍에서는 입력과 출력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디테일하게 나가면 뭐 입력이 없는 경우, 출력이 없는 경우, 뭐가 없는 경우 이렇게 다 나눌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자세히 다루기에는 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간략하게만 다룬다면 입력, 출력이 둘 다 없을 수가 있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펑션은 fly, 날다라는 펑션이 있으면은 날다의 함수는 안에 입력받는 값이 없습니다. 아까 뭐 x를 입력받아서 이 x를 어떻게 처리해서 뭘로 리턴해준다 이게 함수였는데 함수 이름이 fly이고 안에 값이 아무것도 받는 것도 없고 심지어 리턴이 없죠. 여기 리턴이 없죠. 그래도 이게 동작을 하고 실제로 프로그래밍에서의 함수는 이런 식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꼭 입력을 받아서 뭔가 처리해서 출력을 내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어떤 코드를 묶어주기 위해서도 사용합니다. 네, 김종호님 템프 이름도 그냥 정한 거고요. 그 add my function은 함수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네네 자이님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름을 그냥 자유롭게 정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임의로 정한 거고요. 근데 아예 임의로 잡으면 좀 이상하겠죠. 새가 날아다니는 함수인데 갑자기 함수 이름을 물병 이렇게 지으면 헷갈리잖아요. 네, 이거는 기능에 맞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것도 더하기 기능을 하잖아요. x, y 두 개를 받아서 두 개를 더해준다 라는 기능이 있으니까 네, 요 기능에 대한 이름을 보통 적어줍니다. 아무튼 이렇게 입력도 없고 출력도 없을 수가 있다. 그래서 입력, 출력이 프로그래밍에서 함수가 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코드를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기능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치 좀 마법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윙가디움 레비오사 이런 마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물체가 떠오르는데 이런 마법에서 윙가디움 레비오사 안에는 이게 만약 코딩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뭐 대상이 되는 물체를 선택한다. 그리고 여기에 중력을 없애서 떠오르게 한다. 이런 기능들이 막 복잡하게 들어가 있을 텐데 이게 함수 이름 한 줄 요거 실행하는 거 안에 요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네, 함수를 다시 한번 좀 핵심으로 요약해보면 마법처럼 되게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수학 함수 생각하면 좀 어렵잖아요. 어떤 마법을 행해주는 코드의 묶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함수를 그래도 어느 정도 큰 틀에서 이해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한번 실습을 해볼까요? 여기 브라우저 안에 요 X 표시 요걸 누르면 청소가 됩니다. 그래서 좀 깔끔해지죠. 그래서 얘를 좀 넓혀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함수 정의된 거대로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정의를 하자면 function이라는 키워드를 써주고 그 다음에 add 라는 함수 이름을 정해주겠습니다. add라는 함수를 만들고 여기에 x, y 를 넣어주고 중괄호를 써줍니다. 지금까지 뭐 했냐면 이제 펑션을 쓰고 add라는 함수 이름을 정해주고 괄호 열고 그 함수의 파라미터 x, y 들어오는 값 두 개를 정해주고 중괄호 사이에 코드를 작성을 해줄 텐데요. 요거 할 때 Shift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그대로 내려갑니다. 여기 사이에 코드를 아까 봤던 것처럼 작성을 해주겠습니다. let이라고 변수를 선언해주고 temp 임시 변수를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x 더하기 y 를 해줍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는 코드가 끝날 때 보통 이렇게 세미콜론을 찍어주기도 하고 심지어 안 찍어주기도 합니다. 자바스크립트가 유연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세미콜론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없어도 동작은 하는데 보통은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다. 왜냐면 이 뒤에 코드를 더 쓰면은 이게 한 줄을 끊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세미콜론은 써주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안 써도 동작합니다. 그만큼 자바스크립트가 되게 유연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변수를 만들어줬고 이 안에 x 더하기 y라는 값을 등호니까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넣는다의 개념이라고 알려드렸죠. 그래서 add라는 함수는 x, y를 받아서 temp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내보내려면 return이라는 값을 써서 return temp를 해주면 이 x, y 더해준 이 상자 요 temp 값을 return 결과로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자바스크립트의 함수의 정의고요. 요거를 엔터를 입력하면 이제 함수가 정의가 된 겁니다. 함수가 정의가 됐다는 건 얘는 언제든지 쓸 준비를 하고 이 코드의 묶음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려면 add 하고 여기 인자로 뭐 1, 3 이렇게 입력하면 여기 1, 3 값이 각각 1, 3 이렇게 x, y에 들어가서 x가 여기로 가고 y가 여기로 가서 이 두 개를 더하면 temp가 4가 되겠죠. 그래서 4가 리턴이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실제로 add 요거의 결과값으로 4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화살표 함수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함수를 정의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이렇게 함수를 정의할 수도 있고요. 이게 좀 전통적인 방법이고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add라는 함수를 똑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얘를 이렇게
이런 화살표로 해주고 이렇게 작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괄호가 요게 여기로 오는 거라 여기에 x, y를 넣어주고 이 화살표 뒤에는 이 중괄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써서 let temp x 더하기 y return temp. 네, 요렇게 작성하는 거랑 요거랑 아예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펑션이라는 키워드를 안 써도 해서 좀 더 간단하고, 심지어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냥 이렇게 익명 함수라고 해서 함수 이름을 안 정해주고 이렇게 정의하고 바로 여기에 1, 2 이렇게 정의하면 함수 전체를 가로로 그래야 되나 봅니다. 이렇게 한 줄로 함수를 정의하고 얘는 함수 이름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 전체를 가로로 감싸고 얘를 바로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